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시민과 민관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상징 금정산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이자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한 사례입니다. 금정산은 부산 6개 자치구와 경남 양산시에 걸쳐 약 67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127점의 문화자원이 분포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입니다. 이번 지정은 크고 작은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장기적인 시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높은 사유지 비율과 종교계, 주민,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이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갖게 됨으로 인해서 금정산부터 백양산에 이르기까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관광 자원으로서 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친환경 관광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금정산은 앞으로 국립공원 공단의 관리 아래 탐방로 정비와 주민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3월에는 공식 지정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이 명품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국비 지원이 여러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정산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국립공원 전체를 새롭게 이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금정산 국립공원. 바다와 강 그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부산 관광의 완성으로 새로운 생태도시 부산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의 주요 유료도로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11월 첫 출근일인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료가 전면 면제됐습니다. 차종이나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연간 약 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년 안에 나머지 5곳 유료도로에도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8년에 무료화를 한다는데 지금 벌써 25년, 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라도 그 당시가 됐을 때 이게 흑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표현이 나올 거가 봐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올해 초 전면 무료화된 백양터널 역시 부산시가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밀려 정책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전면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먼저 무료화를 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다음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이게 그러니까 즉 수입이 들어왔을 때, 세일 수입이 들어왔을 때 충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납부되진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구의회는 최근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부산시에 전달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전면 무료화로 이어지길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내년 3월 부산 지역에서는 5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엽니다. 그중 4개가 건설 중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데요. 반면 학생이 부족한 원도심 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개교한 지 44년 된 사상구 괴법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50여 명,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에 올해를 끝으로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괴법초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감전초로 등교합니다. 영도구 봉삼초도 내년 3월 폐교돼 절영초와 중리초로 통폐합됩니다. 3년 전 이전이 확정된 영도구 부산 남구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완전 이전합니다.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생 인성교육원에 임시교사를 꾸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내년 3월 새 교사로 완전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초 처음으로 학교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엽니다. 입주를 앞둔 대성 베르일 아파트 인근에는 가칭 에코4 초등학교와 에코4 유치원, 에코 특수학교가,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 아파트 인근에는 에코8 유치원이 들어섭니다. 가칭이 붙어있는 새 학교 명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고 가칭 명지 1구로 불렸던 부산 남구는 기존 교명을 유지합니다. 한편 학교 인근 재개발로 지난해 휴교에 들어갔던 남구 신현초등학교는 내년 재개교합니다. 인구 감소와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 학생이 없는 원도심은 폐교가 잇따르는 반면 신도시에는 새 학교 건립이 한창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서구 최초로 구립도서관이 곧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미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의 이름은 아미드림 도서관인데요. 김석진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서구 아미동 일명 까치고개에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연면적만 4,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5년 전 공사를 시작했고 투입된 사업비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서구 최초의 구립도서관으로 규모도 크지만 탁 트인 공간이 특징이라 할 정도로 전망이 뛰어납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은 피란민 정착 지역이자 문화 취약지로 꼽히는 아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행복주택이 조성되어 있어서 대학생과 청년 부부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19면의 주차장이 있고 1층으로 연결된 책마루가 전면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과 어린이 자료실, 유아를 위한 쉼터와 수유실도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종합자료실과 야외 독서마루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도서는 최신 웹툰을 비롯해 의료 건강을 주제로 한 도서자료 등 약 4만 권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학교, 서점 등 독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함으로써 지역 도서관 발전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문화 행사와 인문 강좌 등을 통해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은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주시 전북계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성년식탁 사이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 식탁 사익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익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익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867명입니다. 6월을 제외하고 올해 2만 명대 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8월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증가세입니다. 8월 부산에서는 1,133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8월 1,068명보다 6.1%,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8,612명에서 9,255명으로 7.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월별 추이를 비교해봐도 올해 5월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혼인 건수도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9%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 마련과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저출산 예산 통계를 산출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이 같은 증가세에 부산시는 처음으로 출산 관련 지원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는 2002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해마다 책정된 예산 6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이 남아 반납됐습니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낮춰 50억 원을 편성한 결과 지난 9월 모두 소진됐고 올 하반기 추경에 출산 지원금 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잔디 위에 컬링으로 불리며 표적공인잭에 볼을 가까이 붙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롬볼 경기에서 부산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부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은 내년 무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 위에 컬링으로 불리는 롬볼 경기장입니다. 잔디 위로 힘차게 굴러가는 공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부산 대표 우창희 선수가 손끝에 집중을 모은 채 또 한 번 공을 굴립니다. 부드럽게 구르는 볼이 표적에 점점 다가가자 터져나온 함성. 승부는 부산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기에도 고령의 선수들이지만 경기 내내 안정된 자세로 힘 조절과 방향 감각을 완벽히 유지해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뭐 어떨 땐 비도 맞으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합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운동을 하니까 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굳건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끝까지 할 거고요. 저는 일단 또 그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선수단은 롬볼 우승으로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의 마무리를 빛냈습니다.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 작년 올해 해서 2연패를 거둬서 정말 기쁩니다. 전체 선수들 연령이 상당히 많은데 또 훈련 열심히 따라줘가지고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용 경기장 안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물살을 가르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모습에 관중들은 열띤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열린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8천여 명의 선수들이 각종 종목에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부산은 52년 만에 종합 2위 성적을 거뒀고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24년 만에 부산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화정책이 행정에서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행정을 본격화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문화정책을 전담할 남구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해 문화도시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내부 부서 단위로 추진되던 사업을 전문 조직이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문화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문화재단은 전체의 광역시 안에 있는 문화행정과 기획을 하는 중심이었다면 광역 자치구에서는 그거를 실행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민에 대한 문화 복지를 실행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예술인 육성과 문화예술교육, 마을 단위 문화공간 활성화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정책 방안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아마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 복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부산 진구에 이어 세 번째 기초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단체별 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권형 문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에코델타시티의 새 버스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명지를 거쳐 국회도서관으로, 또 하나는 하단역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입니다. 명지 방면으로 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30일 새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버스, 에코누비버스입니다. 두 노선 모두 에코델타시티 내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진목마을까지 같은 노선을 달린 뒤 8-1번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국회 부산도서관으로, 15-1번은 하단역으로 향합니다. 바로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기존에는 환승을 하거나 좀 많이 걸었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새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생겼고 가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도입된 버스는 모두 6대로 노선별로 3대씩,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40분입니다. 기존 버스들과 비슷한 노선을 지나면서 버스 대기 시간을 10분가량 줄였습니다. 기존 노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8번하고 15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거의 배차 간격이 한 35분, 40분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주로 많이 타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꽉꽉 차갑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또 유사한 노선을 넣어가지고 조금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가게 하게. 에코누비버스는 친환경 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맞게 전기차로 도입됐습니다. 요금은 마을버스와 같지만 차량은 기존 시내버스 수준인 42인승입니다. 승객분들은 기존에 운행하던 그 버스보다 훨씬 크고 좌석이 많다 보니까 훨씬 손님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더 안전하시고 편안하게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면허로 도입된 에코누비버스는 2029년까지 운행됩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기와 유입 세대 규모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꽤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 또는 가디건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비교적 따뜻하겠지만 바람이나 구름 낀 날엔 체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